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오늘 LA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2명의 한인 시의원이 행사를 이끌며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김주원 기자가 선포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린 LA 시의회장. 2명의 한인 시의원이 연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 그리고 17번째를 맞는 LA 선포식은 그 어느 때보다 주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Our individual success stand on the shoulders of those who came before us and paved the way. And I am proud to be one of the 2 Americans on the City Council to represent the City of Los Angeles. 선포식에서는 세계적 팝그룹으로 올라선 BTS, 아카데미 6개 부분 후보에 오른 기생충 등 한인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들도 소개됐습니다. 무엇보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오늘날 100만에 가까운 한인 사회를 이뤄낸 이민 선조들을 소개할 때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시의회장에서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2 한인 시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그 이후까지 2 시의원이 손을 맞잡고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도 기대케 했습니다. And it's not just about my election. It's about our representation here in the city of Los Angeles. It only helps me be able to walk into the mayor's office and say that I represent so many thousands of Korean votes in order to get certain things that Korean community needs. 이번에는 저하고 존 리도 있으면서 이번에는 이번 리디스트릭트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 다음에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들한테 좀 많이 열심히 도움을 부탁하고요. 한편 오늘 LA 시청 선포식에는 김한중 LA 총영사, 미주 한인재단 이병만 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날에 한인 대표단체라고 하는 로라전 한인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오늘 117년 한인 이민사의 발자취를 기념했습니다. 행사를 이끈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오늘 2번째 위원장에 취임하며 새해 첫 공식 업무를 미주 한인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미주 한인의 날 11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한 결의문 선포식은 지난 2015년 미셸 박스틸 당시 부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이후 매년 거행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또다시 위원장직을 맡은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인사들을 비롯한 한인들과 축하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와이로 오신 분들의 희생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치에도 나가고 미디어에도 나가고, 그게 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오늘 슈퍼바이저들을 대표해 참석한 한인들에게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LA 총영사관도 위원회에 참석해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고 이민 역사의 발자취를 축하했습니다. 얼바인 지역을 관할하는 슈퍼바이저 위원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한인들의 근면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t's been 117 years since Koreans have been first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brought us great treasures, wonderful people, a great diverse culture, and it's our pleasure to recognize those contributions and celebrate them today.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선포식은 어제와 오늘 미주 각 지역에서 열렸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각각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과 뉴욕 한인의 밤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금 모금 연례만찬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가 한글날을 기념하고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미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데는 한인 동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인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레이스맥 연방의원,
피터구 뉴욕 시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갈라는 2세들을 적극 합류시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의 포부에 걸맞게 많은 2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올해를 빛낸 한인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이슈에 큰 활약을 펼쳤던 김수영 스타이브센트 고교 동문회장과 월스트리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금융인단체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 한인 커뮤니티 재단, 아시아 기독교 여성단체장인 화인창리, 뉴욕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던 수잔신, 맨해튼 코리안타운의 번영을 이끈 조이고와 바비곽,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예술적인 방향으로 돕는 단체 비트 글로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이번 행사가 뉴욕 한인회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한인들의 결속력과 미국 내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LA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의 노숙자 쉘터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 투입을 선언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한인타운 피코와 맨하탄에 위치한 노숙자 쉘터를 방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쉘터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봉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 투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노숙자 임시주택을 위한 7억 5천만 달러의 주택 지원금, 그리고 노숙자 지원을 위한 2억 5천만 달러가 올 한 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Region in and around Los Angeles is going to receive $250 million in the next few weeks. The money is being distributed in real time to the city, county, and what we call our COC in and around this area. $250 million. 또 노숙자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치료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노숙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편으론 노숙자 지원 외에 법적 제도 보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임명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제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올해 11월 투표에 주민 발의안으로 올라가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LA시의 노숙자 문제에 뉴섬 주지사가 직접 개입한 데에는 그만큼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A와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노숙자 문제가 다른 중소도시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인구는 지난해 약 15만 1,000명으로 1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노숙자들의 4분의 1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것입니다. We have already 100 of those parcels that we're going to quickly transfer to local authority and oversight to make those sites available in real time to support local efforts and amplify regional efforts.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해결을 위해 주 예산을 각 시와 카운티 정부에 빠르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실제 노숙자였다 사회로 복귀한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학교 학생들이 공중에서 떨어진 비행기 연료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2시 30분경 델타 항공의 보잉 777기가 기계 결함으로 회항을 결정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행기 내 연료가 공중에 모두 분사돼 버렸고 연료들이 파크 애비뉴 초등학교 등 공항에 인접한 6개 학교에 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 밖에 나와 있던 60여 명의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이 연료에 노출돼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했고 현장에는 70명의 소방대원과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응급치료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델타 항공편 역시 사고 없이 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비행기가 연료를 공중에 분사시킨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과 회사에서 윈도우스 7이 설치된 컴퓨터 쓰시는 분들 아직 많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부로 윈도우스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이제 이유수 기자가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제가 쓰는 컴퓨터도 윈도우스 7이 깔려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잘 쓰고는 있는데 뭐 나온 지는 좀 됐죠. 근데 네. 왜 기술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까? 네, 뭐 이 얘기를 좀 해보려면 약간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윈도우 7이 그 지난 2009년이죠. 10월 22일 날 출시가 됩니다. 네. 윈도우 XP 이후 출시된 그 윈도우 비스타 기억나십니까? 비스타는 사실 제가 뭐 거의 뭐 XP는 제가 많이 썼었는데 비스타는 별로 안 좋다라는 평도 많았고 해서 썼던 기억이 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윈도우 비스타는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버려버린 그 비운의 OS로 좀 유명한데요. 네. 그만큼 무거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OS가 요구하는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컴퓨터가 있어야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윈도우 비스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벼운 그 비스타보다 가벼운 XP를 좀 많이 사용을 전 했는데 버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전 버전이 더 좋았던 거죠. 예. 근데 윈도우 7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XP에서 비스타를 건너뛰어버리고 윈도우 7으로 바로 갈아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스 7이 거의 이제 지금 출시된 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이고 그동안 윈도우 XP 이후에 사실상 대세 OS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윈도우 7이 출시되면서 윈도우 XP가 좀 현대적 감각에 맞춰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는 호평을 받았었고 출시 10년이 지금 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S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쓰면서 아직까지 뭐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좋거든요. 그런데 윈도우스 7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내려놓는 겁니까? 뭐 이제 내려놓는 표현이 참 좋는데요. 좋으신 표현인데 그 윈도우 7을 사실 뭐 이미 팔 만큼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새로 팔아야 될 윈도우 10이 있습니다. 윈도우스 10. 예, 윈도우스 10을 팔기 위해서 윈도우 7을 좀 기술 지원을 종료를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윈도우 10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좀 경영적인 측면의 그런 논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뭐 당장 오늘 밤부터 좀 그런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집에는 윈도우스 10이 깔려 있고 회사에는 윈도우스 7이 깔려 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윈도우스 10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결정이 나왔고 당장 오늘부터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윈도우 7이 깔려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컴퓨터나 뭐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회사의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는 반드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네. 현 시대에서 PC의 수명을 보통 5년으로 보는데요. 네. 5년이 지난 컴퓨터의 경우 아예 재구매를 해서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5년 미만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OS만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백업은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거고요. 예. 자, 이제 오늘 밤으로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마지막 보안 패치를 이제 배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자정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7에 대한 마지막 보안 패치를 배포를 합니다. 네. 가능한 경우 신속히 보안 패치를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저는 윈도우스 7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좋은 OS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마 해커일 겁니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늘 밤부터 방패를 아예 걷어버리는 거거든요. 방패를 걷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커들이 창으로 쭉 찌르면 들어갑니다. 창으로 쭉 찌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7년이 얼마 전인데요. 그 윈도우 XP 기술 지원이 종료된 직후에 바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국무부랑 재무부 서버가 막 털렸던 내용 예,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네네. 예. 그런 것도 기억하신다면 OS 업그레이드 안 할 수 없겠죠? 네. 자, 이제 또 하나 질문. 자, 이제 윈도우스 7에서 바로 윈도우스 10으로 OS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별도로 컴퓨터랑 OS를 다 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윈도우 10이 깔려있던 컴퓨터를 본인이 불편해서 윈도우 7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셨을 제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죠. 네,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무료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예전에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예.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샀을 때부터 윈도우 7이 깔려 있었다면 윈도우 10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설치해야 합니다. 무료 업그레이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지원 종료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뭐 저도 사실 뭐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꼭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메트로는 혼잡한 주요 도로에 버스 운행을 늘리고 정거장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버스는 매 10분이나 일부는 매 5분에 한 번씩 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일부 노선의 버스 정거장은 없앨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버스 승객 수는 25% 감소해 새로운 변화로 승객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LA 카운티 지역에 있는 휴대폰 매장 6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명 가운데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은 17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배 중인 1명도 10대로 보고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1단계 무역 합의가 큰 진전을 이뤘고 중국과의 정말 좋은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이 담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합의문은 내일 서명하게 됩니다. 새 앨범인 맵 오브 더 솔 7 발표를 앞둔 방탄소년단이 순수 예술과의 협업에 도전합니다.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에서 안토니 곰리, 토마스 사라세노 등 세계적 현대 미술 작가 22명이 참여해 BTS와 관련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영국에서 첫 행사를 시작으로 5개국에서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GDP 대비 가계, 정부, 기업 등 부채 비율은 3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235조 달러로 1년 사이 9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이 1인당 32,500달러를 빚진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부채 상승으로 글로벌 경기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